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오롱 티슈진과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을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음, 사실 그 강도 측면으로 보면은 티슈진이 선도를 하는 거고요. 생명과학이나 코오롱이 이제 2위, 3위로 따라간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오롱은 지주사기 때문에 조금 둔하죠.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시아 판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티슈진이 미국, 유럽 판권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약간 약하죠. 그래서 순서는 1, 2, 3위 막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코오롱, 티슈진 관련주들도 좀 힘이 든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여러분 그 티슈진 자체에 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죠?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자금을 취하게 되면은 항상 약간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파동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세를 내고 이런 패턴을 만들었던 것이 이 코오롱 티슈진과 그 생명과학과 코오롱 주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태까지 이제 티슈진을 매매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제가 영상 후반부에 그 액티브 ETF가 여러분 새로 생기는 거 아니죠? 아시죠? 액티브가 ETF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수 ETF가 엄청 시세를 냈지만 이제 완전히 꺾인 거죠. 네, 꺾인 거고 이제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범을 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을 우리가 만져야 돼요. 뭐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선택된 종목. 자산운용사가 선택한 종목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티슈진 생명과학 코어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구독자 무료 혜택도 꼭 확인하시면 거기서 좋은 건의 도움사항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향을 티슈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워낙 장세가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코롱 티슈진 입장 또는 생명과학 입장, 코롱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론자 공장이 가동된다는 건 요 기사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뭡니까? 확실한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보사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7월쯤 주요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옆에 안 보입니다만은 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1분기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8년도에 바로 출시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로드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기가 확실하고 호롱티 슈진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어 요소가 없을 것이다. HLB 중국하고 결국 손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티슈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 뭐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밀릴 수가 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금 들어오고 나서 좀 조정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또 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죠. 뭐 약간 흔드는 파동을 겪었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이 항상 들어오면은 기대감이 충족되니까 좀 흔들지만 그게 조정이 지속되는 그런 패턴의 흔들림이 아니라 다시 가기 위한 눌림목 정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폭락세의 원인도 좀 작용이 된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티슈진부터 좀 보면은요, 여러분, 티슈진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그러면 뭔가 하자가 있느냐, 막 그거는 없어요. 수급적으로 웨인 물량이 좀 나왔지만,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과거 우리가 사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웨인 매도가 이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들어올린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번이 그 어떤 상업화까지 감안해서 상업화를 위한 자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허가는 일단 다른 당상에다가 상업화 위한 자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티슈진을 따라가요. 티슈진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역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이 강력하진 못하지만은 방향은 역시 코오롱 티슈진과 함께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외인의 수급,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임상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외인 수급이 좀 흔드는 것은 자금 조달한 다음에 흔드는 과정. 항상 그래왔죠. 그랬다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상과 지금 확실한 로드맵을 믿고 가야 돼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다른 변수가 항상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소상히 실시간 정보가 사인해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십시오. 코오롱 티슈진 입장, 생명과학 입장, 코오롱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태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체킹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니까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액티브 쪽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건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드릴 거니까 잘 참조해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